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시죠? 평균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따라서 짧게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좀 길게 여유를 가지고 기초부터 탄탄히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 같은 경우는 양도 많고 내용도 참 어렵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기초부터, 이 내용부터, 용어부터 정리를 잘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저희 민법 강의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박기인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이번 5강부터는 우리가요 물권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물권법은 최소 14문제에서 15문제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죠. 보통 이제 첫해 한번 작년에 만약에 14문제다, 올해는 15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에서 4가지 파트가 있죠. 방금 우리가 이제 했던 4강까지가 민법 총칙, 거기에서 문제가 10문제가 나오죠. 그다음에 물권법에서는 14문제 또는 15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물권법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야지만이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권법을 잘 이해하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적어도 7문제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 물권법이 채권법과 더불어서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아주 또 유용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의 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물권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문일권주의죠. 그래서 첫 번째 일문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토지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즉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부에는 건물 전세권과 구분 소유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점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죠. 점유는 사실이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왜요? 등기는 부동산 1등기이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죠.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 임의로 창설을 못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 물권법은 강행법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명령이나 규칙은 제외되죠. 특히 관습법이죠. 관습법에 의한 것은 등기하지 않잖아요. 불문법이니까. 그런데 관습법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물권이 아닌 것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온천권이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뭐죠? 다른 시험에는 뭐라 하나 주택거래사 시험에는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생활용수가 아니죠. 그다음에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런 사람들은 관습법상 물권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요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온천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다음에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이것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로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다음에 우선적 효력이죠.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죠. 그럼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런데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죠. 어디냐? 우리가 경매가 되면 매각대금이 나오죠. 매각대금에서 보면 최우선 면적권, 주택의 임차인, 그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차인, 임금 우선 특권 같은 최우선 면적권은 그다음에 우선 면적권에 해당하는 저당권, 권리당권, 전세권이 물권보다 우선해서 먼저 배당이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요 우리가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있죠. 누가 더 우선하냐? 먼저 등기된 자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물권의 청권이죠. 이런 물권의 청권은 뭐냐? 물권의 청권과 우리가 손해배상을 구별해야죠. 손해배상은 첫 번째 손해가 있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어야 돼요. 잘못이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는요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죠. 물권적 청구라는 것은 물권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되죠.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건 절대권이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물권을 침해한 자의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체로 보면 물권적 청구는 2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점유보호 청구권, 하나는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우리가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냐면 유치권이죠. 유치권과 질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죠. 그런데 질권에 관한 물권 요청권을 인정하지, 이게 다수의 학자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요청권은 인정되지 않죠. 왜냐?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고 점유가 성립이면서 전속 요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를 침탈당했다, 즉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럼 즉시로 유치권이 소멸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현재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불법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이때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고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그래서 종전에 침해했는데 현재는 침해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만 행사를 하죠. 그래서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 말은 뭐라 하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란 말이죠.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해서 건물을요. 그런데 을이 지금 미등기 상태예요. 미등기 상태에 제3자가 그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불법 점유자다,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물권법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 체결을 했지만 을 앞으로 미등기 상태죠. 그럼 을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은 직접 제3자한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대위한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죠. 불법 점유자가 있다, 제3자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소유자로 취급을 받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로 취급받지 못한다. 소유자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은 대위해서 청구한다. 대위.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중요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라고 청구하고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단 말은 을이 잘못했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요, 그 건물을 병한테 처분했단 말이죠. 그럼 병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잘못하지 않았어도 갑은요, 토지 소유자는 병한테, 그 건물을 매수한 병한테 건물을 철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상대방이 잘못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물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가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런데 이 병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병한테 건물을 철거라 청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미등기다, 미등기 양수이다, 미등기도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특히 미등기인 경우는 법률상으로는 무단으로 건축한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을에게 건물을 철거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한 다음에 그것을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한테 건물에서 퇴거, 나가라고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이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뭐를 생각하냐? 불법 점유자가 점유했을 때 누가 퇴거를 청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이죠. 알겠죠? 그것은 항상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한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 명의신탁. 그러면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에 불법 점유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딱 등기를 지금 누가 앞으로 되냐?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는 항상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방해 제거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신탁자는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뭘 해서 대위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등기죠. 그러면 이 등기 제도에서는 이런 몇 개가 나오냐? 등기 제도에서는 두 문제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권 변동이라는 건 뭐냐?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건물 있죠, 건물. 건물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가?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기둥,
지붕, 주벽 이것이 딱 갖춰지면 인테리어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일단 만드는 상태에서 건물을요 완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그걸 사가지고 모든 인테리어를 끝냈단 말이죠. 그래도 갑이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기초 공사만 한 상태에서 그것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건물을 완공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원시 취득하냐? 병이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공에서 보면 가공주의란 말이죠. 아니 재료주의가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해. 그러면 수급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면 도급인이 소유자가 원시취득이 되죠. 그런데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통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채무자가 원시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채권자 명의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누가 원시취득이냐? 채무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이제 물권 변동이니까 이 물권 변동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186조하고 187조 아주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죠. 아주 뭐죠? 감각적으로요. 먼저 우리가요 186조로 보면 기본적으로 뭐냐? 계약이죠. 계약. 법률이니까 계약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계약이죠. 계약이 있으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뭐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아무튼 이러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면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죠. 그래서 판결이 나면 그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 알겠죠? 이거 똑같아. 아무튼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면 그것은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뭐냐? 계약이죠. 계약. 계약. 그래서 매매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다, 증여계약이다, 계약. 그러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행 판결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또 확인 판결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를 하죠. 점유취득시는 뭐라고 됐다? 245조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취득시가 완성됐다고 해서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187조죠.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이 법률 규정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 법에 딱 규정되어 있죠. 법률의 규정은요. 법에 나와 있어. 첫 번째 뭐냐? 법률 규정은 상속이죠. 상속과 같은 것이 뭐냐? 해사의 합병, 포괄 유증이죠.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와 같은 게 공매죠. 그 다음에 수용이죠. 수용과 같은 게 공용징수죠.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요. 우리 방금 이행 판결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관한 소송, 그것을 이행 판결이죠. 그런데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그 형성 판결이 딱 하나가 있는데 원래는 뭐 하나가 아니죠.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뭐를 보냐? 시험에 나온 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에 관한 소송, 우리가 그래서 형성 판결이죠. 그런데 아무리 공유물 분할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여러분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소송 중에 소송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소송이라고 하는 수단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건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이죠.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가운데 조정이 이루어진다. 조정? 그러면 그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요, 형성권 중에서 언제나 소송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채권자 취소권이죠.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 소송은 형성 판결이죠. 물론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도 형성 판결이.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죠. 우리 시험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소송에 의한 형성 판결 등기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조정이 됐다.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187조다 이렇게 하고, 특히 꼭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법정지상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법정갱신, 법정. 앞에 법정이란 말이 붙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특히 용익물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등기 없이죠. 당연히 소멸하죠. 그다음에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종된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이것도 뭐란다? 187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기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여러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죠. 채권자가 하면 채권자 청구권이고 물권자가 하면 물권 청구권이.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법에 있어서 물권법의 내용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는 게 등기 청구권인데, 자 봐봐요.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그건 등기소의 관계죠. 등기소는 국가기관과의 관계죠. 국가기관과는 상하관계죠. 우리 이것을 공법상의 권리다, 절차법상의 권리라고 얘기해요. 등기신청권은. 그런데 등기청구는 누가 한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1대1의 관계죠. 평등 관계죠. 우리 이것을 사법상의 권리다,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등기 인수청구는 등기 의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소송상 등기를 받아가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우리 이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거죠. 채권적은 뭐고 물권적이 뭐냐? 이런 봐봐요. 매수인이죠. 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면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했다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죠.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현재는 물권이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여전히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환매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이죠. 이런 것도 다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그다음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점유취득시효.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하죠. 물권은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죠. 만약에 봐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소를 이주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어. 그러면 을이 등기를 가져왔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손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하지만 등기는 을 앞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해야 되겠죠. 갑이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말소 등기하기 전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죠. 현재 소유권, 그것은 물권이고, 따라서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되죠.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하고, 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하는 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말소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죠. 이렇게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만약에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죠. 우리나라는 순위가 승진하죠. 그래서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죠.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2번 저당권을 뭐라 한다? 그것을 물권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중부전 등기죠.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인 것을 이중보존 등기라고 하죠.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똑같다. 그러면 등기는 절차법설에 의해서 선등기가 유효이고 후등기는 무효가 되죠. 이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 명의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르다. 그러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인이 아니냐, 선등기가 위조된 등기냐 아니냐를 먼저 봐. 그래서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후등기가 유효이고, 만약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이고 후등기는 무효가 되고,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중부전 등기는 그 말만 알면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어디를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죠. 우리가 그러면 가등기 봐봐. 가등기를 언제 한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성질,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에요. 여기서 뭐는 안 되냐? 우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한하는 거, 처분 제한을 안 돼. 그래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감유 가처분할 수 있어도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감유 가처분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라죠. 가등기는 손위 보존 효력만 있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언제 한다?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10년 이상면 본등기 청구권을 대상 행사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설령 이중보존 등기에서 무효인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를 가지고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가등기는 본등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라 하죠.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병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고 할지라도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가등기권자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죠. 그럼 본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고, 손위는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잖아요. 항상 조심해야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 본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손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이래서 본등기하게 되면 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 갑에게 청구하는 거지, 양수인 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등기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생략 등기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죠. 그런데 사법적으로는 유효가 되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죠, 중간자가. 그런데 그 등기 청구를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왜요? 그러면 취득세를 부담하고요. 취득세를 부담하니까 또 등기 비용도 부담하죠. 또 을이 그걸 또 병한테 처분하면 또 양도세를 부담할 수도 있죠. 이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을이 자신의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갑에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하죠.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할 때는 중간자인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갑에게 통지를 해야죠. 내가 병한테 양도했다. 그러니까 갑 너 병한테 등기해둬라. 그러면 무조건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승낙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중간 매수인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갑이 승낙을 해. 응, 알았어. 내가 병한테 등기해 줄게. 갑의 승낙이 있어야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조건 유효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 주기로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었느냐? 합의가 있다? 그럼 병은 직접 등기를 청구한다? 합의가 없다?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 중간자인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갑이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또 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은 후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 있죠.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기 때문에 을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있죠. 아무튼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여전히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 아까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특별조치법 세 가지죠. 이런 보존 등기는 딱 세 가지만 암기하면 돼. 갑이 신축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됐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해. 그러면 을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등기가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뭐라냐? 등기 명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을 못하면 그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세 가지. 갑이 사정받았다. 갑이 신축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두 번째,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로부터 넘겨받는 걸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두 가지.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없고, 그 외에 이전 등기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제가 뭐냐면 이전 등기 나오죠. 그러면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만 추정력이 없고,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그래서 추정력은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이 한 등기다. 특별조치법은
계약 보증서라든가 확인서가 위조됐다. 보증서나 확인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두 마디를 빼고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자 볼까요? 만약에 갑이 사정을 받았다. 보존 등기는 의뢰af으로 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죠. 갑이 사정을 받았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뢰af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추정력이 있단 말이죠. 왜?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보증서나 확인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등기는 추정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3단계로 딱 나누는 것이에요. 특별조치법,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그것 빼고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다.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 모든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보존 등기는 갑이 사정받았는데 의뢰af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신축했는데 의뢰af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다음에 의뢰af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보존 등기 추정력, 이전 등기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한 추정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타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뭘만 보면 되냐? 우리가요 근저작권이 있죠. 근저작권 왜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근저작권이 있겠죠. 그래서 근저작권 등기가 됐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등기 중에서 여러분들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의 민법 강의 들으셨습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날 생각나십니까? 시험 시작 10분 전에 봤던 문제가 꼭 시험에 나왔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험에 닥쳤을 때, 임박했을 때 보는 문제들, 보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경우가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시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하루하루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복습하실 수 있게 저희가 영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민법 강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